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장에는 수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오고 사라지는 코인도 끝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코인들 중에서 왜 유독 XRP만 이렇게 자주 공격받고 자주 비교당하고 자주 견제를 받을까요? 정말 별거 아닌 자산이라면 이 정도 집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위협이 안 된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언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XRP는 늘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계속 XRP를 이야기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계속 XRP를 끌어오고 비교할 때도 유독 XRP를 가져다 붙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를 더 확신하게 됩니다. 시장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 정도로 오래 견제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시할 만한 대상이면 그냥 무관심해집니다. 그런데 XRP는 무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늘 불편한 존재처럼 취급됩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을 볼 때 단순히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더 많이 오르는가만 봅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긴장감은 어떤 자산이 실제로 기존 질서를 흔들 수 있느냐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XRP는 바로 그 불편함을 계속 만들어 온 이름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시장은 사실상 비트코인 중심 서사로 굴러왔습니다. 디지털 골드, 희소성, 상징성, 브랜드 파워, 이런 내러티브는 분명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시장 전체를 끌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데? 앞으로 금융 시스템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단순히 유명한 것을 넘어서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커지기 시작하면 시장의 기준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처음 시장이 열릴 때는 하이프와 서사가 강합니다. 사람들이 꿈을 사고 미래를 사고 브랜드를 삽니다. 그런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제로권이 들어오고 진짜 활용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더 유명하냐보다 누가 실제로 쓰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누가 더 강한 커뮤니티를 가졌느냐보다 누가 더 효율적이고 더 연결 가능하고 더 현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저는 앞으로 이 기준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 처음에는 스토리로 열리고 나중에는 구조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하이프가 시장을 열었다면 유틸리티는 시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XRP를 다시 보게 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XRP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유명세 하나로만 버틴 자산이 아닙니다. 계속 결제, 송금, 속도, 비용 절감, 효율성, 금융 인프라 연결성 같은 키워드와 함께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이 단순한 상징 싸움이 아니라 실제 역할 싸움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포지션이 훨씬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제일 강한 거 아니냐? 그래도 결국 다 비트코인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질문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트코인은 상징성이 있고 인지도가 있고 역사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강함이 영원히 같은 기준으로 유지되느냐입니다. 시장은 영원히 한 가지 기준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브랜드와 상징성이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시장 참여자들은 더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실제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가? 누가 제도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가? 누가 실사용 영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강해질수록 XRP는 계속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런 흐름이 보일수록 오히려 XRP를 향한 공격도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별거 아닌 자산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위협이 안 된다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유독 XRP만 계속 비교하고 계속 비판하고 계속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시장 심리에 아주 솔직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진짜 신경 쓰이지 않는 대상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정말 무의미한 존재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계속 언급하고 계속 공격하고 계속 선을 긋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 존재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은 종종 가장 두려운 대상을 가장 먼저 조롱합니다. 가장 불편한 변화를 가장 먼저 부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가능성을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다가 정작 나중에 현실이 되면 그래야 태도를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XRP를 둘러싼 오랜 논쟁 속에 바로 그런 장면들이 계속 있었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정말 하이프보다 유틸리티를 더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상징성보다 연결성, 인지도보다 실사용, 커뮤니티 열기보다 제도권 적응력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면 지금의 순위와 인식이 그대로 유지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금은 늘 기준이 바뀌는 순간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바뀌고 난 뒤에야 왜 돈이 저쪽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먼저 본 사람이 유리하고 늦게 이해한 사람이 더 비싸게 삽니다. 지금 XRP를 보는 시선도 어쩌면 그 갈림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전 기준으로만 시장을 봅니다.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더 상징적인가? 누가 더 많이 들어봤는가? 그런데 앞으로는 그 질문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금융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는가? 기존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가? 비용과 속도,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커지기 시작하면 시장 판도도 지금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 속에서 XRP는 단순한 커뮤니티 기대감이 아니라 구호적인 재평가 후보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유독 XRP만 계속 공격받는 장면을 볼 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잊힌 게 아니라 계속 신경 쓰이는 겁니다. 이 정도면 별거 아닌 코인이 아니라 판이 바뀔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름일 가능성을 시장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뒤집힌다. 내일 바로 판이 바뀐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기준이 이동하고 있느냐입니다. 시장 초반에는 스토리가 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스토리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남는 건 역할입니다. 결국 다시 평가받는 건 쓸모입니다. 결국 자금이 다시 보는 건 실제로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강해질수록 XRP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누가 가장 시끄럽냐가 아닙니다. 누가 다음 시대에 실제로 필요해질 수 있느냐입니다. 누가 가장 유명하냐가 아니라 누가 기준이 바뀐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느냐입니다. 저는 바로 그 질문 앞에서 XRP가 쉽게 지워질 이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시장이 하이프에서 유틸리티로 넘어가는 순간이 올수록 XRP를 다시 보는 시선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유독 XRP만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자주,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받아왔는가? 저는 오히려 그 질문 안에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또 중요한 내용.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 종식되었습니다. 이 소송이 끝난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 종료가 아닙니다. 리플 채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플의 파트너사들, 특히 금융권에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는 흐름이 마치 밀물처럼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이 있습니다. 금융권이 정말 리플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금융권의 요구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지역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 역시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플에게도 레이어2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게 됩니다. 리플 레저를 활용하면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자산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산 이동 기록은 모두 리플 레저 원장에 투명하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이 시스템이 실제 금융권에서 사용된다면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동하게 될까요? 리플 레저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은 단순히 암호화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작될 전 세계 은행들의 현금 자산까지도 이 시스템을 통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P가 글로벌 금융기업들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이어2입니다. 레이어2 없이 사업 확장을 시도한다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어1과 레이어2는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를 만드는 공생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필요할까요?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전 세계 은행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태계 자체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뿌리가 깊은 구조를 만들어 어떤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리플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리플은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2는 단순한 보조 기술이 아닙니다. 레이어2를 통해 리플의 확장성과 범용성을 높여줘야 리플 기반 블록체인 사업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비로소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생태계가 커질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코인 시장에 아주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어2 코인들은 리플이 10배 상승할 때 수백 배 상승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공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도를 투자 전략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테마의 대형주였던 삼성 SDI가 약 15배 상승할 때 소형주였던 에코프로는 무려 700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태계 구조의 특징입니다. 레이어1인 이더리움이 2배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들이 수천 배 상승하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코인 시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레이어1입니다. 하지만 속도와 수수료 문제 때문에 실제 거래용 화폐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스입니다. 레이어2인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속도와 수수료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레이어2 코인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상승률은 완전히 다릅니다. 레이어1인 비트코인이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3월까지 약 190% 상승할 때 레이어2 코인인 스택스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75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XRP가 앞으로 10배 상승한다면 리플 레이어2 코인들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리플 생태계에서 레이어2 역할을 하는 코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릴 리플 관련 코인은 더 루트 네트워크, The Root Network입니다. 루트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면 XRP Ledger Integration, 즉 다양한 블록체인을 XRP 레저로 통합하는 기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XRP 사용자들이 다른 코인들을 XRP 레저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해주고, 이 과정에서 루트 네트워크가 브릿지 역할을 하는 리플 전용 크로스체인 솔루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홀더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블록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에 기여하는 채굴 활동에 대한 보상인데, 이 보상이 XRP로 지급됩니다. 즉, 루트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가 XRP라는 의미입니다. 더 루트 네트워크는 XRP 확장을 위한 역할을 하지만 이더리움의 EVM 구조를 기반으로 레이어1을 개발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코인은 리플 블록체인에서 개발된 유일한 레이어2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향후 XRP가 10배 상승한다면 이 코인은 100배, 1000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인은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코인 홈페이지를 보면 메인 화면에 XRP 생태계를 위한 사이드체인이라는 프로젝트 목표가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이드체인은 XRP 체인을 더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가 커질수록 이 코인의 사용처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의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XRP 역시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코인은 공생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의 백서를 보면 XRP 레저의 포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드포크와 비슷한 개념인데 XRP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레이어2의 핵심 가치인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코드 개발 가능성을 열어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레이어2 스마트 컨트랙트를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플 생태계에서는 결제는 레이어 1, 즉 리플 레저에서 처리되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영역은 레이어 2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리플 기술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코인으로 수요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라는 뿌리 위에서 꽃과 열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 구조가 거의 코인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이 코인이 혹시 XRP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리플 CTO인 슈와르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체인이 등장한다고 해서 기존 체인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은 지금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 코인이 너무 커질 것을 걱정하는 기술자들의 우려에 대해 리플 CTO가 직접 나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장면만 봐도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코인은 재작년 12월에 출시된 아직 2년도 되지 않은 초기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가격은 약 166원, 그리고 시가총액 역시 약 60억 수준입니다. 리플 XRP의 시총이 약 45조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직 7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저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물량의 98% 이상이 이미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팀의 물량 언락으로 인한 추가 하락 위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코인은 리플과 직접 연결되어 앞으로 리플 생태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TO의 집중적인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인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사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깊게 관여하고 있음에도 아직 공개적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플의 SEC 소송이 사실상 완전히 끝나 이제 금융권 사업 확장이 전략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이 코인은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플 네트워크 내부 거래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 소송이 사실상 종식되어 리플 채택은 곧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에 따라 금융권의 리플 시스템 도입 역시 확장됩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요구는 국가와 지역마다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하나하나 대응하려면 리플은 반드시 더 높은 확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코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리플 생태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자 커뮤니티에서는 오히려 이 코인이 너무 크게 성장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인마켓캡의 커뮤니티 투표 결과에서도 무려 96%나 되는 사람들이 이 코인의 폭등에 투표한 것을 볼 수 있죠. 리플 XRP의 성장과 함께 수백, 수천 배 동반 성장할 이 코인 정보를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딱 10만 원이면 됩니다.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 10만 원만 묻어두셔도 올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바로 공개하지 않느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세력들이 바로 움직입니다. 가격을 흔들고 판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 시장은 정보가 퍼진 뒤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퍼지기 전에 움직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결국 선점이 전부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코인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2026년을 버티기 위한 필수 선택에 가깝습니다. 최근 시장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 많으시죠? 이 코인은 그런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고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이익은 코인의 이름, 진입 구간, 그리고 목표 가격까지 모두 공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10원도 요구하지 않고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왜? 돈도 안 받고 이런 정보를 알려주냐고 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워보고 싶어서가 다여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리플 레이어 2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리플 레이어2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에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